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민 스님 관련 영상입니다. 해민 스님의 위선이 또 한 가지 더 밝혀졌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일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2월 2일자 연합뉴스는 뉴스를 판매하는 통신사죠. 통신사 같은 역할을 하는 뉴스죠. 연합뉴스에 의하면 해민 스님,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명 라이언 봉석주, 라이언 봉석주, 그러니까 주봉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죠. 미국명은 라이언이고, 근데 해민 스님이 2011년도 그 뉴욕의 브루클린 시라고 해야 되겠죠. 브루클린에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조망권이 아니 좋은 그런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가 평수는 한국 사람들은 워낙 아파트 평수를 크게 사니까 25.9평 정도의 그렇게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주상복합으로 아마 시설이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마 제법 고급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61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5천, 6억 3천에서 6억 5천 주고 샀는데 지금 시가는 12억 정도, 13억 정도 된다. 2배가 올랐다 그럽니다. 2011년에 샀는데 물론 아파트를 사서 재산을 소유한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도 어색할 것도 없고 비난의 대상도 아니겠죠. 근데 이 스님이 비난을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2011년도에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스님께서 해민 스님이 된 것은 이제 2000년도에 삼위계라고 그래가지고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 승려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정식 승려가 되는데 2000년도에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도에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아서 정식 스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비구니는 여성 스님을 말하고 비구는 남자 스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구계를 받아서 2008년도에 정식으로 조계종 스님이 되면서 조계종 승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택을 구입한 것은 2011년도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스님이 되시기 전에 소유한 재산이라면 그것을 굳이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스님이 되시고 나서 2011년도에 스님이 된 지 3년 후에 이 주택을 구매를 한 것이죠. 그런데 또 더 나가서 얼마 전 그 삼청동에 있는 남산 뷰가 보이는 그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뉴욕에 아파트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밝혀지면서 스님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스님은 종단법에 조계종 종단법 승려법에 의하면 종법 승려법에 의하면 스님은 종단 공익을 위하거나 중생을 구제하는 목적 이외에는 개인 명의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법적 문제를 떠나서 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스님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비판을 받는 거죠. 무소유커녕은 풀소유, 너무 가득 찬 소유를 하고 있다. 풀소유, 풀소유를 하고 있다. 이것이 해민 스님을 비난하게 되는 이유죠. 물론 현각 스님, 파란 눈의 외국인 현각 스님께서도 해민 스님의 이러한 부분을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신자들, 물론 해민 스님은 문화활동을 많이 하셔서 마음학교 교장으로 계시죠. 마음치유학교. 물론 마음치유를 받기 위해서 스님을 찾아가서 수업료를 낸다든지 상담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영상 비디오를 사서 본다든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거 아니겠지만 우리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보시금 앞다투어서 경쟁하듯이 보시금을 갖다 냅니다. 이거 스님 버리는 일입니다. 스님 망치는 일입니다.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스님들께 신도들이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쌓이고 그러니까 강목을 들고 싸움을 하지요. 돈 싸움을 하지요. 돈 줘서 싫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저는 스님들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신도들이 가장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불교신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절에 다니는 절 없습니다. 저는 마음의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품고 한 가지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하고 저 사찰에는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처처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꼭 절에 가야지만 부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실천하는 것이다. 종교는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살자. 그거지 부처님 앞에 갔다 돈 바치면서 복 받게 해달라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절에 다니는 제적사철 정해둔 절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스님을 뵙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하고 점검받고 그런 일은 가끔 합니다. 제 마음속에 존경하는 스님 딱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좋은 스님을 아직 못 만나서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스님 만나서 그냥 가볍게 차 한잔하고 간단한 식사하면서 제 생각을 점검받고 그런 것이 저의 불교 생활의 다입니다. 물론 사찰이 살림이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의 돈을 너무 많이 갖다 바쳐서 스님들을 망치는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종교가 아닌 제가 믿는 종교가 아닌 타 종교는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이 적극 확산돼야 된다는 주장을 예전부터 펴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실천이 저는 절에 갔다 돈 바치지 말자. 절에 갔다가 돈 바친다고 복 주지 않는다. 내가 생활에서 올바른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복 짓는 일이다. 어려운 사람 봤을 때 측은한 마음이라도 갖는 거, 그게 바로 복 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스님들의 비위 사실이 들려올 때마다 너무너무 화납니다. 정말 화납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불교이기에 더욱 화납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불교가 외부로부터 비판받는 일, 저는 싫습니다. 정말 저는 불교 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속상합니다. 우리 종교에 소속돼서 종교 활동을 하는 대부분, 불교는 특히 90% 이상이 우리 여성들입니다. 어머니들이십니다. 정말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불교를 위하고 불교 발전에 도움되는 일인지 혜민 스님 사건을 기회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잘난 척을 좀 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